윤석열 식구라고 하는 그 라인에 대한 수사나 감찰이나 이러한 거 일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과연 검찰이 할 수 있겠냐라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입니다. 적어도 지난 3년과 같은 정치 편향성이 크고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를 정치검사로 규정을 하고, 제가 사실 그 말씀대로라면 조국 수사 그냥 한번 눈 감았으면 계속 꽃길이었을 텐데요. 언제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왜 정치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참여연대 간의 날선 공방이 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사흘째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교체해야 할 공직자 일이다. 갑자기 왜 참여연대가 중립적인 척하냐. 검찰 기득권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 보호하는 척이다. 5년 내내 한쪽 팀 주전선수 하다가 이제 심판 척한다. 한동훈 장관 바로바로 반박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하나, 제가 20여 년간 한 수사 중에 단 하나라도 정치검사 그런 게 있었냐. 진영 가리지 않고 불법 단지에 의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오늘 또 추가로 한 장관이 입장을 좀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난 국정농단 사건 때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정치검사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저렇게 참여연대가 규정하는 것은 논리도 없고 맥락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검사를 거쳐서 법무장관이 됐지만, 장관인 경우에도 이전에 당대표 장관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고 나서 법무장관이 된 경우에도 참여연대는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지적도 없었고. 근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정치검사, 정치법무장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공격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앞날에 대한 소위 말하면 재뿌리기 형식의 더 씌우기,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뭐 약간 우습게 말씀드리면,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3위에 올라 있단 말이죠. 근데 탄핵 심판 중이에요. 그렇다면 시민단체에서 말을 할 때는 탄핵 심판 중인 분이 1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뒤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도 없다는 한동훈 장관의 아마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재반박을 했습니다. 난 정치검사 20여 년간 수사 중에 단 하나도 그런 적이 없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러면서 참여연대 정체성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이제 다음 화면을 보면 박성미 비서관님, 왜 갑자기 선수로 뛰다가 중립적인 척하냐. 이게 한동훈 장관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든 어디든 뭐 장하성 실장, 조 전 장관, 김상조 전 위원장, 탁현민 전 비서관까지 참여연대 출신들이 참 많았고, 당시에는 그렇게 다 뭐 한동훈 장관 말을 빌리면 번호표 뽑듯이 요직을 다 두루 섭렵하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 본인을 비판하는 게, 아니 뭐 그러려면 박원순 전 시장 다큐 비판도 안 하면서 왜 본인을 이렇게 물러날 공직자 1위로 뽑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동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좀 의연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참여연대가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이해서 자체적으로 투표를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경질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의 그냥 독자적인 활동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재반박을 하고 뭐 반박을 하고 그것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썰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여연대 출신 중에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명백한 사실이고요. 참여연대가 29년 동안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또는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건 역시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연대 자체를 무조건 뭔가 정치단체로 뭐 폄훼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 역시도 한동훈 장관의 어떻게 보면 편향된 시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비판이, 이런 논쟁이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무위원이시잖아요. 법무부 장관께서 굳이 지금 이렇게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투표한 결과와 이야기 또는 입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박하고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겠죠. 이제 장현주 변호사님, 참여연대가 그동안에 본인들 스스로가 중립성을 제대로 갖췄다면, 균형감이 있었다면
뭐 이런 것과는 별개로 뭔가 한동훈 장관도 비판 목소리를 쓴소리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였을 텐데 어떤 정부와는 급격히 또 가깝고 뭐 급격히 벌고 이런 부분들도 시민단체 정체성도 문제가 있다. 뭐 이건 좀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건 아닌지.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뭐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렇게 반박을 내놓는 것 같은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저런 반박에 재반박에 재재반박이 이어져가는 저런 갈등의 모습들이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장관이시고 국무위원이신데 참여연대를 지지하시는 또 국민들도 계시고 참여연대에 계시는 분들도 다 모두 국민입니다. 예. 그분들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시고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돌아보시는 자세도 또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보니까 또 참여연대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 주인가요? 또 뭐 검찰의 여러 가지 그 행태들을 다시 비판하는 입장을 또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참여연대는 이제 더 이상의 시민단체 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률 회계사가 참여연대를 탈퇴하면서 그 참여연대 내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그동안 조직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정부에 참여했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그 김남국 의원도 참여연대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누구를 상대로 했나요? 자,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 여론조사라든지 어떤 공식적인 틀로 했는데 누구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뭐 자기들 회원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뭔가 객관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우습고 그다음에 왜 검찰이 지금 정치검찰이죠? 그거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이게 정치검찰인가? 그 정의부터 저는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각기 다른 네 분의 목소리를 하나씩 다 이 관련 주제에서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없었어도 에어드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늘에서 떨어진 코인은 있었나 보네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의원인가 코인 전문가인가 아까 코인 전문가는 꽤 전문가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일미했습니다. 예. 국회에 일하라고 했지 코인하라고 했나요? 김남국 의원 말씀하셨고요. 국회의원들 코인 전수조사해라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자. 예.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